YTN 라디오 김명수의 더 인터뷰, 오늘 한글날인데요. 추석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부 순서는 사실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국회 설자 용의로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용의로 세 분 대신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대로 나오셨고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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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누나 집이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예. 가족들끼리 정치적 이야기 좀 하셨어요? 예, 많이 물어보시죠? 예, 제 조카들이 둘이 있는데 예. 전부 한동훈 지지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다퉜습니다. 다쳤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예. 김준일 평론가는. 저는 그 캠핑장 갔다 왔고요. 야. 울산에 있는 캠핑장. 그래요? 예. 어때요? 바다 위에 뭐 이렇게 캠핑장이 있어요. 예. 그 현대차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비가 예. 계속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 쉬다 왔습니다. 평론가님은 가족들끼리 정치 이야기 좀 하십니까? 정치 얘기 잘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예. 하수 중에 하수다. 아, 왜 그래요? 싸우냐? 조카들하고 하수다. 왜 싸웁니까? 그 어르신들하고 또 젊은 조카들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희 어머니나 형은요 예. 윤석열 쪽이고 그래요? 조카들만 한동훈 쪽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를 무엇을 다룰까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 JTBC 예능 출연 관련해서 좀 이슈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어요. 그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유튜브로 좀 보고 아, 예. 계속 속으로 욕하면서 봤습니다. 왜 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예능 촬영할 때냐 예. 국가적인 대재난 대참사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국가자원 보건이 25%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현장에 한 번 안 갔잖아요. 저는 모든 현장에 답이 있는데 아, 대전에 유승에 한번 갔어야죠. 예. 토요일이라도. 근데 예능 촬영하니까 속으로 계속 욕하면서 본 거죠. 그렇군요. 예. 평론가님은요? 뭐 저도 그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예. 뭐 부분 네, 좀 보고 뭐 기사로 봤습니다. 예. 근데 예.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가 나고 이틀 뒤에 이제 방송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예약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 녹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가 뻔히 보였죠. 아, 예, 뻔히 예. 보였고. 예. 그러니까 그냥 역지사지를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촬영을 했으면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예. 분명히 문제 제기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문제 제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뭐 그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화재가 대통령이 유엔 순방을 마치고 오는 비행기에 있을 때 화재가 났어요. 26일에 아, 그때.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27일에 이제 각종 회의에 진행하고 예. 그러니까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있다는 복구는 해야 되지만 화재는 진압이 된 게 이제 27일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8일 오후에 이거를 촬영을 했거든요. 예. 28일 오전에도 뭐 중대본이라든지 회의하고 또 녹화하고 또 오후 5시 반쯤에 또 다시 회의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원래 뭐 분 단위로 쪼개서 쓰잖아요. 이 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거를 몇 시간을 썼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 옳았던 것인가. 결국은 논란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야당이 문제 제기하듯이 뭐 박근혜의 7시간 이런 식으로 박근혜 7시간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예. 여기는 대통령의 일정이 다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는 거는 좀 무리한 정치 공세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9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15분에 화재가 났고 27일 다음 날 새벽에 이제 화재 진화가 됐어요. 그리고 28일 오전에 대통령이 이제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녹화를 하고 다시 오후 5시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게 이제 취재 결과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녹화 촬영을 하지 말고 바로 현장을 갔어야 한다라는 게 생각이시죠? 저는 현장은요 금요일 날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아, 그때 바로 갔어야죠. 예. 불타고 있을 때. 음. 이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게 중요한 대참사고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음. 대통령은 뭐 1인 다역을 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의 일정 중에도 경중 완급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중한 거, 가벼운 거. 근데 K푸드 이게 그래 급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국가 데이터가 다 불타서 복구가 안 되고 그때 국민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647개가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금요일 저녁에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토요일도 일정이 모호합니다. 예. 책상 위에서 뭐 회의만 주자면 뭐합니까?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못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대통령은 1인 다역이다. 전상망 복구도 지휘해야 하고 또 한미 무역 협상도 해야 하고 K문화푸드 세계화 전도사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여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맞는 거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시래기로 뭐 피자 만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K푸드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는 뭐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외국에서 K푸드의 전도사 역할을 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갑자기 예. 시래기로 피자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거를 기대를 하고 어. 이제 한 거니까 이걸 저는 막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를 그 판단을 그때 당시에 왜 못했을까? 이거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추석 때 이제 예능 이렇게 올라가고 대통령 개인의 뭐 홍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막 엄청 하락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순수함 K푸드를 알리겠다라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다만 이제 서적 변호사님의 의견에 하나 반대 좀 하는 거는 현장에 꼭 가야 되나? 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꼭 가야 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전산망이잖아요. 전산망을 눈으로 본다고 전산망을 눈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거는 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간다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맨날 우리 정치인들 그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화재 나면은 화재 현장 가가지고 오히려 방해한다고 대통령이 예. 꼭 가야 되는 정확하게 오히려 보고를 받고 각 그 전문가들로부터 부처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침몰할 때 진도에 가지 않았다고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비판했던 예.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지시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현장 꼭 가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어요. 예,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 게 바로 10월 3일 날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시기 언제냐. 그 시기를 촬영 일자 공개하라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바로 당일이었군요. 당일날 강유정 대변인이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유감 표명하고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게 뭐 설령요. 예. 진짜 뭐 가짜를 하더라도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통령은요 어떤 비판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진우 의원이 허위가 없어요. 예. 실제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거는요. 예.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로 봅니다. 아마 주진우 의원도 맞고소했을 거예요. 예. 올해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경질해야 된다. 제가 이거 이번뿐만 아니에요. 뭘 비판이 있으면 법적 조치 운운. 제가 예. 몇 번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법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런 정치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다음 날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 포함 강력 책임 묻겠다. 대통령 더 이상 깎아내리지 말아라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바로 또 고소를 했네요. 거꾸로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할 만한 내용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예, 뭐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뭐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재가 진압은 됐지만은 예. 그다음에 복구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강유정 대변인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강한 유감을 표현을 했고 예,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익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법적 조치도 강구 중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렇군요. 예.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정확한 이제 녹화 그
시간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28일 오후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를 이게- 정확히 밝혔어요. 9월 28일 오후 녹화했다. 예, 그러니까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니지만 28일 오후에 이제 녹화했다라고 아까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타임라인도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굳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법적 조치하고 뭐 고소고발까지 하나.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법적 조치 얘기까지 나온 거는 예. 아픈 거죠, 솔직히. 음. 예, 대통령실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아픈 거고 이게 조금 파문이 너무 확산되면은 조금 걷잡을 수 없겠다라고 한 건데 정무적으로는 좋은 판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시기가 시기가 문제였다는 때가 것이죠. 있는 거죠. 지금 국가적인 몇백 년에 있을까 말까 이런 게 대참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행안부 서기관이 복구하다가 그 안타까운 또 이게 그 극단적 선택인지 뭐 예, 그런 게 예. 있었잖아요. 그게 3일 정도 됐거든요. 그럼 그 유족들 심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일단 공무원 사망 추모구로 해서 하루 방영을 좀 연기해달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루지만 지금도 밤새면서 공무원들이 이걸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프로가요. 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거는 진실적인 냉장고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프로의 취지에도 안 맞는 예. 쇼다. 이렇게 아, 보고요. 옛날에 집사부일체라고 2021년에 나갔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이낙연은 자기 집을 공개했어요. 집사부일체. 네. 근데 이재명 그때 후보는요. 예. 또 허름한 시골에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요. 한 번도 자기 집이나 자기 냉장고를 공개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이런 게 쇼입니다. 예. 그 예능 프로그램 그 정치인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 봐요. 다 찾아서 이렇게 다 모니터 해보죠. 아니 뭐 예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나 그때 예. 집이 나온 적은 있어요. 아. 예, 그 김여경 여사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부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예. 집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라는 거는 뭐 집을 전격적으로 공개는 안 했어도 뭐 나온 적은 있고요. 예. 뭐 그게 중요하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냉장고를 열면은 진실된 거고 예. 냉장고를 안 열면은 진실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 취지가 그러니까 K푸드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시래기 가지고 피자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비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예. 과하게 막 갖다 붙이지 말자. 그래서 K푸드 활용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뭐 크게 비판받을 건 아니다 그 생각이 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이번 논란 관련해서 왜 뭐 사안 긴급한 사안 있을 때 왜 먹방 예능 출연하느냐라고 해서 2021년에 그 대표 시절에 있었던 어디였었죠? 쿠팡 물류센터 예, 관련. 2000. 예, 그때 떡볶이 먹방 한 적이 있다. 그때와 이거하고 같은 사안 아니냐라고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 보는 게 그때 예. 소방관이요. 음. 순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남인가 황교익 막 아.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근데 그 떡볶이 먹방했거든요. 근데 경기도의사는 화재에 대해서 소방을 지휘하는 예.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직접 현장 가서 불을 직접 끄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보고 지휘를 하고 해야죠. 책상머리에서 지휘한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재판이라 봅니다.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럼 이거 가지고 비판 안 했을 것 같냐? 예. 100% 했겠죠. 100% 했을 텐데 중요한 예. 거는 이제 어디까지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느냐인데 뭐 야당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뭐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만사다 제쳐두고 그 곡기 불이 난 상황에서 달려가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지시하고 예. 보고 받고 하고 화재는 진압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일정을 쪼개 가지고 거기 갔다가 다시 와서 회의에서 지시하고 이거 자체가 그 정도로 뭐 욕먹을 일인가 뭐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에 뭐 엄청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갈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이슈입니다. 검찰 경찰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6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도 3번, 9월에도 3번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당일날 이제 그 수갑을 찬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예. 먼저 그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번이라는 게요. 예. 보통은 이제 기간을 두고 뭐 다음 주에 나오라. 그럼 안 나오고 나면 또 이게 텀을 두고
또 이제 소환장 보내고 예.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6번을 정밀하게 날짜별로 봤더니 예. 소환 통보 해놓고요. 또 이게 그날이 되기 전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2번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27일 날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요. 예. 완전히 방통위가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날 양해를 구하고 변호사가 의견서를 써낸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그 마지막 가기로 한 날이니까 그럼 다음을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박범계 장관이 예. 참 이게 경찰이 너무 이게 뭐 아들의 뭐가 많이 분비됐나 이러면서 아드레날린 그러면서 이게 경찰이 순진해서 이게 했다. 예. 공개 소환을 한 번 더 하고 예. 안 놓으면 이게 공개 집행하겠다. 이래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기습적으로 6번째 안 갔는데 바로 집으로 예. 체포하러 왔잖아요. 이거 아주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그 정치 체급을 올려준 사안이었다라고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그 체포돼서 예. 이제 딱 그 포토라인에 쓴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이재명이 시키드나 정청래가 아, 시키드냐 맞아요. 개딸이 예. 시키드냐 예. 하면서 이제 이게 수건을 감쌌는데 이거 손을 딱 들면서 뭐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나중에 변호사가 수갑을 찬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한 것 같던데. 예. 너무 신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기회다. 예. 본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억울하게 탄압받는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혹이구나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약간의 그 흥분 상태 이런 아. 게 저는 보였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잉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 민주당이나 뭐 그럼 정부에서 야 이진숙 체포해라고 경찰에 시켰을 거냐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요. 예. 경찰에서 이제 6번 출석에 불응한 거에 대해서 공권력이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 조금은 이제 뭐 어떤 충성 예. 경쟁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에. 그래서 이게 된 건데 정무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적으로 경찰이 계산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거는요. 예. 장관급 이렇게 체포하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예. 보고는 받았을 거로 봐요. 아 보고를 받았을 국정상황실로. 것으로 본다. 예, 국정상황실로 보고하고요. 예. 그리고 이 중요 사건은요. 원래 그 국수본을 통해서 예. 아마 이제 그 행안부 장관도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예. 몰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게 외부에서 예. 상당히 압력이 있었을 거로 봐요. 왜 이렇게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못하느냐. 예. 안 그러고 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연휴 앞두고요. 예. 솔직히 이렇게 되면 경찰들도 추석 못 쉽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그 연휴도 안 끝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했을까? 저는 뭐 외부에 여러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뭐 두 분의 생각이 워낙 뭐 지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경찰 스스로 판단을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알고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런 압력이 있었고 압력이 그다음에 있었다고 보시는 보고도 거예요.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체포 영장이 이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인용이 됐고요. 구속 적부심 인용이 됐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체포 적부심. 체포 적부심. 네. 체포 적부심을 바로 신청을 했고 그게 인용이 됐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 나오니까 또 풀려 나와서 또 이준석 의원이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풀려났고 그 풀려났을 때 그 판사가 뭐라고 했던 거죠? 판사가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 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체포 적부심을 인용을 했고 예. 적법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조사가 상당히 진행돼 체포할 이유가 없어 석방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체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을 예.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50시간 만에 석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체포를 하면 48시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뭐 이렇게 48시간 내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된 건데 시간이 돼도 풀려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48시간까지 이제 그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인용이 됐으면 음.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50시간이 되면서 자동으로 풀려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 게 법적으로요. 예. 우리 이번에 그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봤잖아요. 예. 시간 단위로 계산해가 시간이 멈춥니다. 아 그래요? 예, 체포 적부심 기록이 넘어가잖아요. 아, 그럼 이게 또 그때부터 그렇군요. 시간이 중단되고 기록을 돌려받으면 다시 카운터가 돼요. 예, 소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마 체포 적부심에서 인용이 안 됐으면 아 그렇군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때 구속영장 칠 수가 있는데 예. 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가요. 예. 옛날에 이재명 대표 그 위정교사 무죄했던 예. 이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분보다 더 진보예요. 예. 판사 중에 전국 법관의 부의장을 했어요. 그만큼 이게 그 진보 판사가 아.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확률이 1%가 안 돼요. 체포적부심은 아 원래 그래요? 예 1%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는 판사가 뭐 앞부분에 쓸데없는 이야기도 좀 적어놨긴 하지만 뭐 예.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예. 예. 그러게 핵심은요. 예. 이게 체포가 잘못됐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체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받으면서 그 기간이 멈추기는 하지만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50시간이 지났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했다. 체포도 과했다. 굳이 했었어야 되나. 예.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이미 조사도 끝났는데 예. 체포를 계속 해야 될 이유도 없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풀어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봐도 굳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작년 9월 10월에 유튜브에 나와서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페이스북에 있는 거 증거들이 다 예. 무슨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 법적 해석의 문제만 있는 건데 체포를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예.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각자 해석하기 좋게 진영마다 해석하기 좋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하고 중립의무 예. 위반하고. 근데 이 사안이 사실은 직무 정지됐을 때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4군데 출연했고요. 예. 5번째 출연이 서정욱 TV. 아. 제 유튜브에 예정됐어요. 아 그랬어요? 딱 그날 방송하려는데 국회에서 불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방송을 못했는데 예, 예. 앞에 4군데 넣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때가요. 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때잖아요. 예. 그때는 대선이 있다고 상상도 못할 때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음. 근데 이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이 정치 중립 뭐 발언이 놓을 수는 있는데 예. 정치적 논란은 될 수 있죠. 탄핵이나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됐잖아요. 이걸 형사처벌까지 정치적 중립 가지고 정무직 공무원이 한 예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예.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예요. 작년 9월에 10월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안타깝게 서정욱 TV는 못 나갔지만은 거기에 나와서 얘기한 것과 예. 올해 3월과 4월에 페이스북에 한 거. 아.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3월 4월에 페이스북에 쓴 게 지금 아, 뭐라고 썼죠 그때? 그때 뭐 예. 약간 뭐 좌파 뭐 이런 아.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파 전체적으로 관련 이야기했고.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계속서 했던 게. 근데 작년 9월에 10월에 했던 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예. 올해 3월 4월에 페이스북에 쓴 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군요. 두 가지가 이제 사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예. 두 가지를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작년 9월에 10월에 무슨 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예. 말씀하는 거는 약간 혼동이 있는 거죠. 아니요. 아, 네. 예. 3월에요. 예. 페이스북도 3월에 쓴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탄핵 의결이 언제 났어요? 제가 알기로 4월 4일인가? 예, 맞습니다. 4월 달에 났죠. 4월 달이었죠. 그 예. 3월 달에 글 쓴 게 탄핵은 전부 우리는 기각된다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안이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 또 그 공무원들이 과연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가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례를 좀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체포나 구속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무슨 막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미 다 증거는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과했다라는 생각은 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판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리고 탄핵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정파성이 강한 서정옥 TV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뭔가를 발언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판례를 좀 남아서 아니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정부직 공무원은 다 이제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든 뭐 고성국 TV를 나가든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찍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좌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좌파가 이재명 뭐 후보를 떨어뜨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은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아무데 나가도 어디 겁이 나서 한마디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열린 우리 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이게 처벌은 생각 안 했어요. 뭐 탄핵을 의결했죠. 중립으로. 따라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도 징계나 이걸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거예요. 그 앞서 박범계 전 장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경찰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범계 장관 발언 중에 딱 유일하게 마음이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판사나 검사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진보 판사가 영장을 1%도 안 되는 걸 기각했다. 이거는 이제 저 법조계에서는 전부 과잉으로 보고 있어요. 그 민주당 의원이었죠.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체급을 키워준 것 같다. 그 체급을 키워주려 민주당이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권에 진출을 하는 이게 발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지금 뭐 후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 대구시장 아니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잘 알죠. 방송도 오기라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둘이서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은 광역단체장 아니고 제 생각에 그 대구에 윤재옥, 추경호, 주호영 이런 분들이 대구시장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90일 전에 사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잖아. 거기에 넣어서 국회로 들어와서 과방위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노종면 이런 분들하고 한번 붙자. 아마 국회로 들어올 것 같아요. 보궐선거. 국회로 들어올 그렇게 것 제가 같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뭐 정치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도. 뭐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멀쩡한 뭐 KBS 이사 박문진 이사들 다 갈아치우려고 뭐 그 임명하고 막 그 몇 회의도 그래서 제대로 열지도 않고 2인으로 연 다음에 그거를 그냥 졸속으로 다 처리한 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뭔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인물로 내비뒀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 사실은. 뭐 피해자 여당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뭐 피해자처럼 이제 비춰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대구시장이 될지 보궐선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당 내에서 썩히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가 썩히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갈아치웠다 하면 안 되고요. KBS 이사든 MBC 박문진 이사든 인기가 되니까 인기가 돼도 2인 체제에서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임명했던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왜 갈아치웁니까? 그 말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나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분위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충분히 공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본인이 뭐 정치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 주변에서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짚어볼게요. 다음 이슈는 대통령의 생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대통령이 과연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개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또 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이 정권의 실세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얘기를 그랬죠. 했죠. 맞아요.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죠. 예. 예. 그 제가 워딩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도 수술대 위로 살살 꽂아서 마취하고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한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저항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 표현에 하면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는 안 궁금한데 머릿속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이게 두 가지 지금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갈등이 있다. 예. 시각. 두 번째는 배덕학 국합처럼 역할 분담을 한다. 예.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갈등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목표가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권을 연임해서 본인이 대권 잡겠다. 예. 그러니까 개딸들 위주로 보면서 그 개딸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뭐 선고한 대통령 목표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 그런데 정청래 추미애는 자기 정치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 강성 이렇게 아마 갈등이 큰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을 했더군요. 6일날 출연했는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간섭을 잘 안 하니까 대통령이 그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도 궁금한가 봐요. 예.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했지? 그런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가 수시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차례. 네. 근데 이 간극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간극은 예. 선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던 거 뭐 추석 밥상머리에 뭐 라디오길에 검찰청 폐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 인터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해냈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개혁 과제를 해가지고 좀 정치적 효능감을 당원들 중심으로 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국정수행이라는 게 특히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뭐 지지율이 뭐 50%에서 6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정 동력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 우상호 수석이나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당정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예. 대통령실 인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예. 당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예.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그때 이제 야당과 합의 파기하고 뭐 삼특검 이제 예. 연장안에 대해서 합의 파기한 것에 대해서 온 언론 지상에다 그걸로 도배가 되니 어떻게 잔칫날 이렇게 판을 뒤엎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한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순방 유엔 총회 갔는데 그때 조의대 청문회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다 언론이 다 뒤덮이면서 어떻게 자제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막 던질 수가 있냐. 추미애 대통령실 유엔 순방할 때만 유엔 갔을 때 그때 조의대 청문회 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 그래서 뭐 급발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고 또 대통령 그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 그때 모셔서 토론회했는데 자주 동맹파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뭐 인사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어떻게 지금 당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부글부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견들을 노출하는 거를 우리가 감추지 않겠다. 이제 당무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부딪히겠다라는 거의 시그널이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은 4일 유튜브에 출연했고 우상호 수석은 6일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출연해서 한 내용이 보면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호 수석이 KBS는 이해가 되는데 비서실장이요. 원래는 이게 그 그림자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가서 계속 국정 설명을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는 일단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당정 갈등이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이분에게 그걸 공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우상호 수석을 비판했는데 근데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비판이 노는 거고. 아,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국민은 예. 불안하고 청산화 개혁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카톡방에서나 하신 그러니까요. 말씀이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심한 게요. 추미애 위원장. 예. 그다음에 정청래입니다. 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야 돼요. 가장 개딸들한테 어필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다음 8월 달에 당대표 연임, 그다음 대선이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급한 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기도지사. 예. 그래서 강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요. 이게 삐걱삐걱 계속 이 불협화음이 노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에서 정청표가 또 7일 날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상기하자 조이대의 날. 잊지 말자 사법개혁. 앞으로도 이제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은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자고 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당정 간의 갈등의 모습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뭐 그 대통령실의 인식은 지난번에 그 한겨레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을 때 그때 질문들이 뭐가 했었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지지율은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맞아요. 답변하지 네.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예. 열심히 하고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예. 과하게 지금 밀어붙여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고 대통령 예. 지지율도 하락세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여러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은 그냥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은 뭐 조의대 탄핵 예.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추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요. 예.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은 뭐 본인이 직접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노는데 예. 근데 본인이 부인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나추 대결을 한다 했는데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의원. 아니니까. 나경원은 본인이 또 출마 안 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부인 안 하잖아요. 예. 나경원은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직 지사는 김동연 지사죠. 아니 경기지사는 지금 김동연 지사인데. 예. 현직 지사가 뭐 3선을 해서 이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는 현직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후보자가 지금 뛰쳐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민주당에서 의원들만 6, 7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동연은 물러보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예. 이게 근데 뭐 실제 이제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1대1 여론조사를 좀 붙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 확장성 예.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당내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예. 뭐 개딸이든 뭐 열성 지지자든 근데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랑 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이나 진다.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그럼 경기도지사를 내주는 그런 판단을 그럴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예. 여러 가지 전략적 변수가 굉장히 크다. 아니 그래요. 상황이 크다. 예. 근데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안철수 김원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게 분당이거든 두 분 다. 예.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보궐선거를 또 할 때 한석이 날아가나? 아,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예, 예. 그럼 두 분이 뭐 지금 그런다고 있고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김문수 후보 다시 의견 이런 데 막 주장도 있고 경기도지사 하셨잖아요, 그 과거에. 두 번에도 대선 나왔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뭐 이런 데 분도 있고 앞으로 지금 고민은 고민이에요. 현재 그래서 또 이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예. 단일화 경기도지사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나갈 것 같아요? 그건 100%. 아, 그렇게 보시는 오세훈과 거예요? 나경원 싸움인데 아. 제가 민주당 팬을 만났더니 예.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오세훈보다 예. 나경원이가 더 후보 될 걸로 가정하고 아.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서정욱 TV에 대담했는데 아, 그래요? 끝내 안 나갈 소리 안 하고 아. 저는 나갈 걸 100%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은 좀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는 나가겠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예. 경기도가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은 계속 예. 보수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9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경기도는 1,400만 명인데 30대, 40대가 다 지금 경기도로 사실상 밀려나간 집값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제2의 텃밭이 제2의 호남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번에 의석수도 다 지금 엄청 다 가져가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굳이 제가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굳이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언급 안 하시네. 제가 보기엔 가장 경쟁력 있는 보수에서 그나마 유승민 전 의원이 있네요.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유승민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뭐 김은혜 대신에 유승민 김은혜 의원과 나왔으면 경쟁했었잖아요. 그 박빙이었죠. 예. 윤석열이 거의 찍어낸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여러 비하인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서울은 진짜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오세훈을 이겨 민주당 입장에서는 4번을 졌어요. 오세훈한테. 예. 오세훈을 이겨라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정치권 이슈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